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후보자를 지명한 의미와 향후 내각 인선, 인사청문회 예상 쟁점까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황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을 지명했다. 그 의미는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의 1번과 2번 공약이 코로나 극복, 또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네, 오늘 한 후보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또 글로벌 부품 공급망과 물가 상승, 또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 과제로 비중 있게 지적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들을 살펴보면요. 경제관료 출신은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전 총리, 또 노태우 정부의 이현재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경제 성장을 강조한 정권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경제 원팀으로 만든다는 게 이제 윤 당선인의 구상이잖아요. 향후 인선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윤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는 오늘 15일까지는 적어도 지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은 총리가 제청하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요. 어제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가 대부분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하니 이제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또 인수위는 내부적으로 18개 부처 가운데 약 15개 부처에 대한 후보자 선정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차관의 경우 한 후보자가 인사권을 책임 장관에게 주면 훨씬 팀워크가 생길 것 같다고 제안했고 또 윤 당선인도 장관 지명이 끝나면 그분들과 차관 인사도 의논해서 보고해달라고 공감했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에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입니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요.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가 됐던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검토가 됐었는데 본인이 고사해서 일단 후보 그룹에선 제외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 또 최상목 경제 1분과 간사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법무부의 경우에는 교수나 판사 출신을 임명했던 현 정부와 달리 검찰 출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검증을 이렇게 호락호락하게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정책 면에서 좀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한 평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폈는데 한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이 경제 안전성 그리고 대외적 신뢰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8년 한 언론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 5명에게 의견을 물었었는데요. 당시 4명이 부정적이었고 한 후보자만 유일하게 아직 방향을 바꾸긴 이르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소득을 올리자는 목표는 비슷하다면서도 과정에 있어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도로 올려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전에 대해서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